이번 시간에는 제로 Q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로 샷이란 얘기는 보통 원샷, 제로 샷. 원샷이란 얘기는 이제 보통 컴퓨터 비전에서 뭐 얘기할 때 한 장만 보고서 뭘 하는 거죠. 원샷 러닝 그러면 구도 하나 딱 보여주고 그 다음부터 구도 보여주면 그게 구도인 줄 아는 거죠. 제로샷 러닝 같은 경우는 안 봤는데 하는 거를 제로샷 러닝이라고 하는데요. 뭐 이런 거죠. 구두는 봤어요. 그 다음에 뭐 레이스도 봤어요. 그럼 이제 레이스 달린 구두를 찾아라라고 쿼리를 주면 그 두 개의 컨셉을 이렇게 가지고 찾는, 그러니까 레이스가 달린 구두는 본 적이 없지만 그런 경우가 이제 제로샷 러닝이 되겠죠. 여기서 얘기한 제로샷이라는 거는 퀀타이제이션을 하는데 트레이닝 샘플이 하나도 없는 거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세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동작하는지 안 동작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디플로이 하기 전에, 이런 시나리오 되면 디플로이 하기 전에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데, 이건 좀 말이 좀 극단적인 시나리오죠. 뭐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애가 너무 적을 때, 뭐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테스트하는 게 너무 적으면 뭐 예를 들어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게 3장이면 3장이 되면 디플로이를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런 점에서 좀 현실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는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동작하는지 양쪽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데이터는 필요한데, 그게 뭐 최소한 수천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그거와 별개로 내가 하나의 트레이닝 샘플도 하나도 없이 그냥 모델만 있을 때 이걸 퀀타이제이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그런 점에서는 이제 재밌는 논문이죠. 그걸 하기 전에 이제 우선 퀀타이제이션 관련돼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면 우리 뭐 하드웨어란 단어에 너무 익숙해서 이거 뭐 하드웨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저도 틈틈이 그렇게 읽게 되지만 이거는 하드웨어는 아니고 헤이시안 어웨어 웨이트 퀀타이제이션. 이것도 헤이시안 어웨어 퀀타이제이션. 웨이트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뭐 퀀타이제이션 웨이트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요.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에 대해서 우선 보고 같은 그룹이죠. 자, 같은 그룹이고 이 논문도 같은 그룹인 것 같은데,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거 제로큐 세 편을 리뷰하는 거고요. 뭐 리뷰라는 말하기 뭐 부끄러울 정도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헤이시안 어웨어 컨테이제이션 오브 뉴럴 네트워크 위드 믹스드 프리시전인데요. 믹스드 프리시전이라고 하면 어떤 맥락으로 쓴 거냐 하면 뉴럴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여기 출력 있고 여기 입력 있고 이만큼인데 비트네요. 여기서는 뭐 3빗 퀀타이제이션 하겠다. 여기서는 5빗 퀀타이제이션 하겠다. 여기는 중요하니까 8빗 하겠다. 이제 이런 게 이제 믹스든 거죠. 믹스드 프리시전을 쓰는 퀀타이제이션인데요. 자, 그럼 제가 뭐 후보로 1248이라고 할까요? 1248이면 1248 레이어가 30개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거 선택한다 그러면 4에 30개의 서치 스페이스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이 믹스드 프리시전을 적용할 때 그럼 이 큰 서치 스페이스에 대해서 다 해볼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더군다나 리트레이닝까지 해야 된다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어떤 옵션 컨피규레이션 하나에 대해서 트레이닝이 끝나봐야지 요 컨피규레이션이 요 비트 할당이 얼마큼 동작을 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사실 좀 이 서치 스페이스를 뒤진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헤이시안 어웨어 헤이시안을 갖고서 뭘 해보겠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뭐 맨날 헤이시안 뭐 이런 단어를 보니까 그냥
별로 그게 없는데 이게 이제 헤이시안 단어를 모르시는 분은 이게 이제 뭔 소리야? 뭐 괜히 뭐 수학적으로 어려운 얘기가 적혀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자, 한번 헤이시안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이 함수를 한 번 미분한 거로 근사하는 거를 요 얘를 그레디언트라고 하죠. 근데 뭐 누구나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1차식으로 근사한 것보다 2차식으로 근사한 게 좀 더 정확하겠지. 예? 그래서 이걸 2차식으로 근사하면 자, 두 번 미분 기호 써. 헤시안 기호는 사실 저도 좀 확신이 없네. 이렇게 쓰나? 자, 2차식으로 한 거죠. 좀 생긴 게 그렇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선 x는 자 벡터죠. 아래 D승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fx는 로스 같은 거니까 스칼라인 거죠. 요건 스칼라인 거고 얘는 뭐 지금 여기서는 이제 로 벡터 그레디언트 D차원 로 벡터겠죠. 얘는 D차원 컬럼 벡터. 그래야 곱해야 스칼라가 나올 테니까. 요 2차식 이 부분은 자, 뭐 이런 거잖아요. C1은 X1 1승 Y1승. C 2차식은요. C20 X제곱. C02 Y제곱.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XY가 어떻게든 두 번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X D차원 D 곱하기 D 매트릭스 그 다음에 D차원 컬럼 벡터. 그래서 다시 쓰면 그레디언트는 R의 D승이고 얘는 R의 D 곱하기 D승인 거죠. 얘가 헤시안입니다. 뭐 헤시안은 됐고 근데 일반적으로 뭐 작은 시스템 같은 경우 큰 상관이 없겠지만 헤시안을 계산해서 저장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지금 변수가 10,000개라고 그러면 그레디언트는 10,000 곱하기 1 벡터 차원의 벡터지만 헤시안은 10,000 곱하기 10,000 변수가 100만 개다. 그러면 100만 곱하기 100만이 말이 안 되는 숫자니까요. 헤시안은 사실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 우리는 헤시안의 미분이 그러니까 헤시안 갖고서 뭘 할 때는 헤시안의 미분이 많이 들어가죠. 자, 우리가 자 fx 미분을 안다 그러면 1차식 이렇게 했을 때 1차식으로 근사를 했을 때 자, x new는 그냥 x old 그러니까 이터러티브하게 업데이트 할 때 얘기인 거죠. 그랬을 때 이쪽 방향으로 뭐 조금 가주면 이게 좀 줄겠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레디언트 디센트고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걸 이제 2차식이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고 2차식을 근사했으면 이제 미분해서 최소값을 계산할 수 있겠죠. 라운드 F 라운드 델타 X 잘못 썼네. 제가 여기서 식을 잘못 썼는데 원래대로 하면 새로 찍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그 감당이 안 되니까 자, A 주변에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이제 얘를 업데이트하고 싶다 주변에서. 그랬을 경우에 얘를 최소로 만든 델타 X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분해주면 그래서 델타 X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2차식 근사를 이용한 델타 X의 업데이트 방법인데요. 그래서 X old는 A였고
x 뉴는 a 플러스 델타 x. 그래서 a 쓰고 요거 가져다가 여기 쓰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우선 이거의 인버스를 구하는 게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이게 뭐 구했다 치더라도 얘가 이제 인버스가 인버터블한지도 의심스러운 거고. 일단 이런 식이 이제 작은 시스템에서 굉장히 좋은 해를 찾는 방법이지만 뉴럴 네트워크같이 큰 시스템에서 불가능하고, 그래서 우리 1차 건사를 해서 이렇게만 건사를 해서 푸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이게 해시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뉴럴 네트워크가 있고, 자, 여기 파라미터가 W1 있고, 여기 W2가 있고, 블록을 이제 인간이 임의로 나눈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자, 뭐가 중요한 블락이냐 이거죠. 이 블락이냐, 이 블락이냐, 이 블락이냐. 내가 얘가 제일 중요하다면 여기에다 비트를 좀 더 할당하고, 뭐 얘가 제일 중요하다면 좀 더 할당하고, 얘가 제일 중요하지 않다면 비트를 할당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적은 비트를 할당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지 않다는 도대체 어떻게 매저하면 될까요? 이 블락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럼 어떤 파라미터가 딱 미리 정해져 있다면, 지금 뭐 찾아서 트레이닝 끝났어요. 이런 게 이제 좋은 매저가 될 수 있겠죠. 여기다가 어떤 퍼처베이션을 더했을 때 에러율, 최종 성능이 있겠죠. 뭐 크리티컬 애큐시라든지. 얘가 크다. 이제 요 퍼처베이션의 크기는 똑같게 줘야 되겠지만, 이렇다. 얘가 L 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크다, 많이 변한다. 그럼 얘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퍼처베이션을 줬을 때 최선을 다해 찾은 값에 대해서 퍼처베이션을 줬을 때 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찾았을 때 그 파라미터에 대해서 그 파라미터의 퍼처베이션에 대해서 결과가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그러면 그 블락은 중요한 블락이고 많은 비트를 할당해야 되는 거죠. 뭐 되게 지금까지는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죠. 자, 그러면 뭐 퍼처베이션을 다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계산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얘가 얼만큼 민감할지 예측해 볼 수 있는 되게 쉬운 매저가 이런 게 있겠죠. 여기 미분해서 기울기. 이게 크면, 아니 얘가 W1 스타 주변으로서 많이 변하면 결과가 많이 변하는 거니까 얘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값으로 순서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뭐 아무 제 생각에 절대값이 돼야 좋아질 일은 없겠죠. 그렇죠? 아무튼 와서 보시면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선 보면 브루트 포스 어프로치는 피저블하지 않죠. 더 빅스 프리시전의 서치 스페이스는 레이어의 익스포넨셜하게 비례하니까요.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지금 못 찾겠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 값이 0 근처죠. 왜냐하면 우리 로스를 최소화하도록 W1과 W2를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뭔가 여기서 더 이상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이동할 수 없을 때까지 왔으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0인 거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게 이제 1차 근사 이게 좋은 매저냐는 또 더 문제 좀 뭔가 반론의 여지가 많죠.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거는 뉴럴 네트워크가 이렇게 있을 때 뉴럴 네트워크가 그냥 수학적으로 생각해서 파라미터 요만큼 있고 요만큼 있고 요만큼 있는 건데 도대체 이 최종 결과에 뭐 로스 함수라고 할까요? 로스의 가장 프리시전이 민감한 부분은 누구냐? 혹은 퍼처베이션의 민감한 부분은 누구냐? 혹은 그 민감도의 순위를 매기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1단계 이 그레디언트로 1차 미분으로 보는 거는 좋은 생각은 아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1차 미분으로 볼 수가 없다면 2차 미분을 보자 이거죠. 라운드 제곱 1 라운드 이거는 이제 말이 되는 거죠. 이게 2차 미분한 그게 크다 면 뭔가 굉장한 그 퍼처베이션에 막 엄청난 플럭추에이션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거는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얘가 엄청 큰 매트릭스죠.